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우리 1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뭔가 느꼈을 때는 이 관계 자체가 처음부터 뭔가 아슬아슬했다기보다는 되게 좀 끝부분에 갑작스럽게 끝났던 느낌이거든요. 마치 무슨 자연재해처럼, 무슨 좀 지진처럼, 갑자기 무슨 어느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전날까지도 너무 좀 잘 놀고, 하하호호 하고, 뭐 결혼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다음날에 이 사람이 뭔가 좀 배신을 때려버렸다.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혹은 여러분들이 헤어지자고 했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충동적이고 갑작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카드는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나 어떤 충격 이런 걸 뜻하거든요. 뭔가 좀 하나 터질 게 제대로 좀 터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박살이 나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의 기대든 간에 완전히 좀 박살이 났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요. 사실 이 관계에서 제일 많이 인내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사실 이 관계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것도 우리 여러분들이기도 하고 제일 많이 충격을 받은 것도 우리 여러분들인데 겉으로는 되게 좀 괜찮은 척, 멀쩡한 척, 일부러 더 쿨한 척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친구들이 물어보면 난 다 잊었어. 그놈은 다 뭐 쓰레기였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되게 좀 절절하게 그리워하고 있고 뭔가 좀 화로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다 뒤집혔는데 겉으로만 나 괜찮아 하면서 이제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는 거죠. 억누르고 참는 중인데 되게 좀 혼자서 손해보는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을 것 같은데 나 혼자서만 이러나 싶으면서 되게 조금 억울한 심정을 많이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혼자서도 꽤 잘 살 수 있는 분들 같아요. 뭐 어떤 자립 능력도 분명히 있으시고요. 열심히 사시고, 뭐 돈도 나름대로 잘 버시고. 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조건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외적으로 더 뛰어난 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주는 어떤 빈 자리 때문에 공허함이 좀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너무 절절하게 그립다라는 감정보다는 그냥 당장 이 사람과의 추억, 그리고 이 사람이 없는 그 빈자리, 그게 너무 그리워서 지금 다른 사람도 눈에 안 차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소개팅도 나가보고 해봤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눈에는 딱히 차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약간 좀 경주마가 된 것 같아요. 시야가 되게 좁아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뭘지 그 부분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뭔가 이 사람은 제가 느꼈을 때 되게 사랑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좀 계산적이고 뭔가 약간 좀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순수하게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줬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조금 본인의 득과 실을 좀 따져가면서 사랑을 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되게 좀 쪼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도 그래서 머릿속으로 내가 틀렸나? 아,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좀 잘한 것 같은데. 나는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 정당화 회로를 좀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나빴다는 거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마치 여러분들을 대할 때도 나도 할 만큼은 했어. 이런 좀 뻔뻔한 논리로 합리화 중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은 법정에 절대 안 세우고 여러분들의 감정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만 막 미친 듯이 확대를 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때린 그런 좀 비겁한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되게 좀 판사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교황 카드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좀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연애를 했던 분들 같은데, 이분의 경우에는 연애를 되게 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무슨 좀 교리처럼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10만큼은 해야지, 10만큼은 줘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10만큼 주면 그거에 대해서 1만큼만 줘야지, 약간 이렇게 머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은근히 좀 고지식하고 융통성도 없고 살짝 좀 꼰대 같은 면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싶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고집도 굉장히 세고 자존심이 너무너무너무 센 사람이에요. 지금도 내 방식이 맞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혼자 좀 합리화를 하고 있는 그런 좀 토 나오는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뭔가 좀 좋게 얘기하면 좀 이성적인 사람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다 본인 중심적인 사고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어쩌면 이분은 새롭게 뭔가 좀 집중하는 일, 뭐 시작한 일, 또는 본인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애보다는 본인의 일적인 측면이나 다른 생활적인 측면이 1순위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쩌면 좀 가정적인 문제가 살짝 좀 터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온전히 여러분들한테만 집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느낌도 보여지는데요. 물론 바쁜 것도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바쁜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근데 그게 약간 일정 부분은 사실 좀 핑계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분이 뭐 독립운동가도 아니잖아요. 독립운동가들도 애 낳고 뭐 전쟁 중에서도 다 애를 낳고 결혼도 하고 연애도 잘만 해요. 근데 사실 독립운동가도 아닌 그런 평범한 일개 회사원, 일개 사업가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이렇게 내팽개 치는지 참 핑계처럼 보이는 그런 찌질한 속이 좁은 놈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사랑을 뭐 어떤 형식, 뭐 틀, 이런 걸로 좀 정의한 사람 같기도 해요. 뭐 연인은 이래야 되고, 너는 이래야 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연애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되게 좀 멋진 사람, 완벽한 사람, 본인의 이상형에 완전히 부합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분명히 좀 오글거리는 말들, 뭐 사탕 발린 말들 이런 걸 많이 했을 거예요. 너처럼 완벽한 사람은 처음 본다. 너처럼 예쁜 사람 처음 본다. 내가 이런 감정 진짜 처음 느껴본다. 네가 내 첫사랑이다. 뭐 이런 개 소리들을 해냈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좀 강박적인, 완벽주의자적인 면모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그놈의 틀에 안 맞으면 약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갈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절대 좀 티를 안 내다가 점수가 10에서 0이 되기 시작한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들을 손절 때리고 그런 놈으로 보여지거든요. 한마디로 좀 극한의 회피형으로 보여지는 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놈의 틀에 안 맞으면 약간 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감정적으로 연애를 했는데 이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연애를 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원래 회피형들의 수법이 그래요. 처음에는 모든 신뢰감을 다 줬을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좀 결혼까지 하고 싶다, 결혼 얘기도 많이 했을 거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동거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고요. 심지어 뭐 상견례까지 하셨거나, 아니면 진짜 뭐 파혼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좀 진지한 약속들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갑자기 좀 본인이 부담감이 너무 커지니까 뭔가 이 관계 자체가 너무 깊어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좀 도망을 쳐버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마음은 지금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좀 더 모아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판에 좀 날카로운 말들을 본인에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판에 너무 본인한테 많이 좀 통제를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좀 선을 그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좀 이상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이별을 여러분들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좀 비겁한, 살짝 좀 쪼다 같은 그런 좀 쫌팽이 같은 그런 마인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해요, 이 사람은. 정신 세계 자체가 약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 기복도 되게 좀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감정 기복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은근히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안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보고 싶은 것도 맞대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맞고 여러분들을 아직도 크게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기도 하대요. 근데 그거를 미친 듯이 좀 억누르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좀 뇌에 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면모가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카드에서 스트렝스 카드가 떴는데 아까도 분명히 힘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카드가 겹쳐질 때는 그 기운이 되게 셀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굉장히 좀 인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고 여러분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도 본인을 좋아하는지 정말 좀 궁금하고 계속 염탐하게 되고 보게 되는 면모도 분명히 있는 데에 비해서 뭔가 좀 행동할 용기는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을 뭔가 좀 지금 본인한테 다가간다면 되게 좀 욕을 할 것 같아서 되게 좀 뺨싸대기를 후려칠 것 같아서 또는 어떤 좀 통제 불가능한 면들을 보일지 몰라서 약간 좀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좀 명분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좀 다가가고 싶은 게 맞긴 하지만 그 명분이 지금 없대요. 솔직히 뭔가 말을 그럴 만한 어떤 계기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기만 있으면 달려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볼게요. 오, 러버스 카드가. 진짜 확실하네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더 많이 헌신을 했거나 더 많이 신경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좀 불안형에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만큼 되게 좀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되게 좀 다정한 분들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좀 여리고 순수한 분들이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만큼 좀 본인을 좋아해줬던 사람 또는 본인에게 잘해줬던 사람 또는 이렇게까지 본인에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줬던 사람 그리고 이렇게까지 좀 이상형에 걸맞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러분들의 외모나 여러분들의 어떤 좀 순수한 심성들, 네, 여린 심성들
감성들, 이런 게 굉장히 좀 잘 통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과 특히 어떤 대화적인 부분이 잘 통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안 맞을 때는 좀 뒤지게 안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을 때는 그렇게 좀 찰떡같이 맞았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기도 하네요. 그리고 진지하게 여러분과 있으면 미래까지 그려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해요. 이 첫 번째 카드에서 3 펜타클 카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여러분들과 미래를 설계하고 싶었고, 심지어 진짜 뭐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허투루 인생을 보낸다기보다는 뭔가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할 것 같고 열심히 살 것 같은 그런 좀 갓생 사는 이미지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멋있는 사람, 뭔가 좀 본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보다 더 그릇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아휴, 이 사람 너무 화가 나네요. 그래도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분의 속마음 카드 드려보겠습니다. 자, We will be together again 이라는 카드가 뜨네요.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어차피 또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어차피 또 재회를 할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약간 좀 대화라도 나눠보고 싶다, 이런 심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재회까지는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얘기는 한 번쯤 나눠보고 싶다, 오해라도 좀 풀고 싶다 라는 마인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확실하게 좀 재회를 하고 싶대요. We will be together again.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신감 넘친 오만한 말을 하죠. 아휴, I look for you everywhere. 나는 너를 어디서든 자꾸 좀 찾아보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자꾸 좀 염탐을 하고 있거나 진짜 자꾸 좀 두리번 거리고 있대요. 어딜 가든 간에 여러분들의 흔적이 자꾸만 떠오른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의 방이나 뭐 이런데 여러분들의 흔적들, 여러분이 줬던 물건들, 또는 뭐 여러분들이 챙기지 못한 어떤 물건들, 이런 게 여전히 있어서 여러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I wish I could take back my words. 내가 너무 좀 말을 쓰레기같이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말을 되돌릴 수 없던 말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후회를 해봤자 뭐하니? 이 비겁한 놈. 근데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욱더 느끼고 있고 약간 좀 반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너무 쓰레기같이 말을 했나? 내가 너무 말을 기분 나쁘게 했나? 약간 이렇게 보는. Finding out the truth crushed me. 뭔가 두 분 사이에서는 어떤 좀 판도라의 상자를 열 만한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뭔가 보면 안 될 거를 봤다던가, 아니면 여태까지는 계속 좀 감정들을 억누르고 있다가 갑자기 좀 터질 만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Sometimes I stay awake thinking about you. 자꾸 여러분들을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잔대요. 불면증까지 왔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너를 생각을 하는 걸 멈출 수도 없대요. 그냥 약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불가항력 같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계속 여러분들에게 무슨 자석처럼 이끌리게 된대요. 아휴. You were the best thing in my life. 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좀 최고의 사람이었어.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들 중에 하나였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걸 알면 진작에 잘했어야죠. 이제 와서 후회할 게 아니라. 아유, 이 쪼다 같은 놈. The timing just wasn't right for us. 두 분은 되게 좀 타이밍이 좀 어긋났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조금 더 일찍 만났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늦게 만났더라면, 또는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어떤 사항적인 문제가 없었더라면
사실 두 분이 이별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이밍적인 문제가 좀 컸다라고 이 사람도 얘기를 하네요. 다 알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우유부단할까? 잠깐만요. 환승의 카드가 뜨네. 누가 좀 환승을 했을까요? 환승이 뭐지? 누가 좀 환승을 했나요? 이거는 좀 결혼 느낌의 카드인데 진짜 결혼까지 결혼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자, No one else makes me feel the way you do, but I'll take it to the grave before I tell you. 이 사람은 진짜 미친듯이 쫀심이 강하네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쫀심 빼면 시체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좀 까오가 몸을 좀 지배하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고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기까지는 차라리 말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진짜 웃긴다, 이 사람. I have lost all control of my life. I keep messing up. 뭔가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의 상황적으로도 되게 좀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뭔가 본인이 망치게 된대요. 자꾸 본인이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대요. 그래서 좀 미안하다고 하거든요. There is a big hole in my heart that I cannot feel on my own. 이 사람 뭔가 좀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좀 과거에 여자로부터 받았던 상처, 남자로부터 받았던 상처, 또는 어떤 그냥 좀 가정 환경의 트라우마, 이런 게 실제로 있던 사람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좀 핑계에 불과하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입힐 만한 그런 핑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참. This situation has become very difficult for me to manage mentally. It is draining me. 자꾸 좀 상황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뭔가 좀 지친대요, 지금. 혹은 여러분들과의 상황에 있어서 되게 좀 지쳤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갉아먹는 연애였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 사람을 경찰처럼 좀 쫓으려고 하고 이 사람은 자꾸 좀 도둑처럼 달아나려고 하고 이런 좀 패턴들이 많이 반복됐을 수도 있어요. I cannot listen to your voice. It affects my soul.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개복치 같아요. 멘탈적으로 좀 되게 안 좋은 사람 같거든요. 우울증이 있나? 고황장애가 있나? My mask keeps me safe. I need to fake my feelings.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면을 쓸 수밖에 없대요. 지금 본인이 분명히 좀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진짜 본인을 지키기 위한 감정일 뿐이래요. 그걸 다 드러내면 본인이 무너질까봐 무섭다라고 하거든요. I don't understand what you see in me. I don't feel attracted. 이 사람 좀 자존감이 낮은 편일까요? 그러니까 자기애는 높은 데에 비해서 자존감은 낮은 타입으로 보여지거든요. 원래 약간 좀 회피형들이 그런 면모를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에 비해서 내가 너무 좀 모질한 것 같아. 너에 비해서 내가 좀 너무 모자란 사람 같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I feel abandoned by you and it is triggering my childhood traumas.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상한 면모가 있네요. 왜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을 했을 텐데 그리고 높은 확률로 이 사람이 먼저 좀 헤어지자고 했거나 아니면 헤어짐을 유도했거나 그랬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본인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이상한 면모도 있네요. 왜 그럴까요? 왜 살까요? 자, 이 사람 왜 사는지 그것도 한번 뽑아보고 싶네요. 왜 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평생 좀 생각만 하다가 죽을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항상 좀 행동력은 없는 그런 되게 우유부단한 측면이 있거든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지금도 계속 생각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엉엉엉엉 미친 듯이 질질 짜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은 것도 사실이라 마음만 같아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질질 짜고 싶대요. 근데요, 그게 본인의 너무 쫀심에 어긋나서 그러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찌질하게 짜고만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휴, 생각만 하다가 죽어라 너는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분과의 흐름, 네, 흐름도 중요하겠죠. 그거 한번 좀 볼게요. 흐름. 타워 카드가 엄청 많이 뜨네요. 제가 봤을 때는요, 좀 빠른 시일 내로 두 분이 재결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조금 확실히 오래 걸리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달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2달 이상인데, 2달 이상,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예요. 그래서 근데 2달 차에는 이분께서 반드시 연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는 연락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두 분이 다시 마주치거나 만날 만한 어떤 계기가 생길 거래요. 그 계기로 인해서 두 분은 좀 빠르게 가까워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거나 만나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드려 보자면 우선 6, 8, 3, 2,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인연이 좋은 인연은 아니에요. 궁합을 봤을 때도 약간 좀 악연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갈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이 사람과 있으면 편안한 감정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 관계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추천드리기는 해요.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사람 있을까요? 한번 보자. 아니, 있다는데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되게 좀 빠른 속도로 올만한 훨씬 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온대요.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좀 빠른 속도로 직진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Knight of Wands 카드인데 이 카드는 속도감이 굉장히 빠른 카드예요. 네, 타로 카드들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카드거든요. 그래서 유패가 등장을 한대요. 그래서 차라리 이놈을 만나세요. 이 찌질하고 계산적이고 쪼잔한 이 구패는 왜 굳이 만나실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기로 기다리는 게 아닌지, 어떤 좀 복수심으로 기다리는 게 아닌지, 혹은 어떤 관성처럼 기다리는 게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 중간 카드에서 Four of Cups 카드가 뜨기 때문에 관성으로 기다릴 가능성도 높거든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데스. 똑같이 얘기를 해요. 만약 이분과 다시 만나고 싶으시다면 그래도 이 똥차를 제가 수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니까 제가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다면 이 사람과는 기존의 관계 있잖아요. 기존의 관계는 완전히 좀 종결을 하고 좀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는 기존에 만나던 패턴과는 완전히 좀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셔야지 좋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당당히 자존감을 올리시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낮춰진 자존감 반드시 좀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 공부, 외형 꾸미기, 성형, 다이어트 모두 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카드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제 리딩이 좀 재밌었고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20개가 넘고요.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저한테 직접 댓글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좋은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실수록 보실 수 있는 영상의 수도 훨씬 더 많아져요. 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개인 상담 링크로 반드시 문의 주시고요. 네, 이건 유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털어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최소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본인의 소원도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일주일간 기도해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분들 리딩도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우리 2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분과 되게 좀 순수하게 연애를 하셨던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되게 좀 친구처럼 뭔가 티키타카도 처음에 되게 좀 잘 됐고 통하는 부분들도 많았다라고 보여져요. 서로 좀 공유하는 아픔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취향 자체가 좀 비슷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되게 좀 운명처럼 느껴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뭔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무슨 첫사랑처럼 기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헤어지고 나서 아직 좀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는 느낌이에요. 전 연인과의 이제 추억을 곱씹어보고 그 시절이 너무 순수하고 행복했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좀 과거를 미화 중인 부분도 있고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지금은 우리가 알콩달콩 잘 만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 중이신 모습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약간 좀 자책 중이신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두 분은 진짜 좀 처음에 결혼까지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좀 결혼을 하자는 얘기가 상대방 분께서 많이 했거나 아니면 뭐 동거까지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이분이 더 적극적이었거나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되게 좀 잘 자상하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은 내가 전에 만났던 어떤 쓰레기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좀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셨던 모습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좀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태도가 되게 좀 회피적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을 계속 좀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두 분 사이에서는 어쩌면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좀 사항적인 문제들, 그런 물리적인 장벽들 또는 거리감이 있으셨던 분들, 나이차, 결혼까지 갈 수 없었던 진짜 좀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만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물리적인 장벽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완전히 좀 새로운 출발을 원하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뭔가를 다시 세우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나도 이제 좀 이 사람 없이 잘 살아볼 거야. 이런 포지션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좀 저글링 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을 잊을까 말까, 붙잡을까 놔줄까, 이걸 하루에도 12번씩 고민하면서 정작 지금은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직도 좀 미련이 크게 남았던 느낌이 보이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은 약간 감정과 이성이 막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딱히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에 드는 이성도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소개팅이나 안 하던 소개팅, 안 하던 만남들 이런 거를 많이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막상 내 눈에 떠오르는 거는 이 사람밖에 없다.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과 이 사람을 자꾸 좀 비교를 하게 되는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이 사람과는 되게 좀 중독적인 관계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좀 미친 듯이 끌리기도 하고, 근데 또 그만큼 너무 서로 좀 안 맞고, 이런 패턴들이 많이 반복됐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궁합 자체가요, 제가 이 두 분들의 사주를 맞추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약간 비유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분은, 한 분은 약간 불이 많은 느낌이고, 한 분은 약간 나무가 많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분 중에 한 분, 특히 우리 여러분들이죠. 만약 여러분들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특히 약간 좀 불안형에 가까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약간 좀 화가 많거나 약간 내가 더 직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좋으면 바로 좀 표정에 티가 나고 바로바로 좋다 싫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갈등이 생기면 바로바로 좀 풀어야 직성에 풀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속으로 참으면 병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상대방 분은요, 약간 좀 목의 기운 또는 어떤 수의 기운이 많으신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좀 여린 분으로 보여져요. 상대방 분은 되게 좀 생각도 많고 섬세하고, 좋게 얘기하면 섬세하지만 사실 되게 좀 예민하고 예민충 같은 그런 면모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좋아도 표현을 잘 안 하고 되게 좀 신중하고 본인의 입장만 좀 고수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면모가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보다 갈등이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작정 좀 도망치고 입을 좀 꾹 쳐닫고 약간 그런 분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거는 잘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가벼운 얘기, 겉도는 얘기 이런 건 잘할 수도 있는데, 그 속 얘기나 불만 사항들 이런 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다가 좀 뒤늦게야 갑자기 통보와 함께 터트리는 분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특히나 두 분의 끝난 상황들을 봤을 때도 이분께서 또는 여러분께서, 극소수의 분들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겠죠. 되게 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좀 당황을 많이 했던 느낌도 있고요. 이 관계 자체가 되게 좀 허무하게, 좀 일방적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라는 느낌이 강하네요. 자,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 뭘지 한번 좀 볼게요. 이분의 속마음. 이 사람은요, 지금 되게 좀 멀리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분명히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진짜 좀 문자 그대로든 간에 마음속으로든 간에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때 내가 뭘 놓쳤는지 슬슬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성격상 다시 돌아와서 뭔가 좀 제대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멀리서 그때 그 사람 진짜 괜찮았지. 그때 그 사람 진짜 좀 헌신적이었지. 그 사람만큼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 중에 너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은 진심이지만 약간 좀 무책임한 진심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있는데 움직일 만한 용기나 어떤 명분이 없어요. 되게 좀 찌질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좀 현실적인 장벽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요. 뭔가 이 사람은 지금 사랑보다는 본인의 우선순위가 일적인 부분들, 본인의 성장적인 부분들, 커리어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되게 바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후회가 큰 느낌으로 보여져요.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저지먼트 카드가 뜨죠. 이 사람은요, 진짜 지금 후회를 진심으로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 그 선택 내가 진짜 좀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좀 인생 전체를 다시 되갚는 그런 레벨의 후회거든요. 단순히 여러분들 놓친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진짜였다,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이제야 좀 깨달은 거죠. 근데 그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없고 돌아가자니 좀 면목이 없고 자격이 없고 죄책감이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좀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자기 연민에 빠진 모습도 보여지기도 해요. 내가 좀 피해자야. 너도 좀 잘못했잖아. 나만 잘못했어? 너도 그때 잘못을 했잖아. 약간 이렇게 여러분한테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고요. 참. 너무 찌질하네요. 자,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러버스 카드가 떠요. 지금 이 사람은 사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있을 확률도 보이기는 해요. 근데도 그 사람과 여러분들을 계속 좀 비교하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만큼 좀 고급스러운 사람, 여러분들만큼 좀 해프지 않고 좀 가볍지 않고 진중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사람과 만나면 만날수록 더더욱 그걸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만큼 좀 헌신적이고 다정한 사랑, 섬세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미련의 끝판왕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진짜 뼛속 깊이 느끼고 있어요. 사랑이었고 진심이었고 자기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선택하기에는 너무 겁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 겁쟁이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좋게 얘기해서 겁쟁이지 너무 좀 쪼잔한 사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본인이 감당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대요. 뭔가 본인이 좀 자격이 없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잘 해주지 못할 것 같다. 여러분들을 서운하지 않게 할 자신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놓지도 못해요. 되게 좀 이기적인 미련이죠. 자기 혼자 사랑하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 혼자 드라마를 쓰고 덮었다가 다시 쓰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마음 자체가 너무 좀 찌질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 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감정에 깊게 들어가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차가운 수영장에 발만 담그고 계속 차가워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물가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튀는 스타일이거든요. 왠지 아세요? 진짜 사랑이 시작되면 책임져야 하거든요. 감정적인 헌신, 위험들 그런 거 다 부담하고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책임감이 없는 애쓰기 같은 놈이죠. 그러니까 자꾸 좀 뜬금없이 날카롭고 방어적으로 굴고 관계에서 뭔가 좀 깊어지면 그냥 말꼬리 잡고 말 돌리고 갑자기 좀 이상하게 굴기 시작하고 즉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겁을 먹은 거예요. 그 사랑을 감당할 자신도 자신이 누군지도 잘 몰라서 진짜 그리고 이 사람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완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항상 뭔가 더 찾고 더 생각하고 더 느끼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누구한테 상처 주는 걸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짓거나 책임을 확실히 지기보다는 계속 좀 떠나고 흘러가는 게 더 익숙한 인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완성도 못하면서 남의 감정은 조립식으로 찔끔찔끔 건드리고 떠나는 거죠.
이런 좀 간제비 같은 놈이에요. 간제비 같죠? 이 카드도 보이시죠? 간제비 같죠? 자, 그리고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교황 카드가 뜨거든요.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약간 좀 강박적인 어떤 좀 완벽주의자적인 느낌도 있고요. 뭐 가족이든 사회든 뭐 자기 가치관이든 익숙한 연애 패턴이든 간에 그 벽을 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감정으로 다가오면 그건 이 사람한테 교란이에요. 생태계의 교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멀어지려고 하고 마치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연애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좀 이상한 회피형 회로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이 사람한테는 되게 좀 규칙 밖의 일이었대요. 약간 좀 여러분들이 돌연변이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냥 무서워서 피한 거예요. 분명히 사랑은 예외도 있고 뭐 틀을 깨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감정은 오지선다형이다. 뭐 이렇게 믿고 앉아 있는 거죠. 참 왜 살지? 자,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유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되게 좀 햇살처럼 맑았고 순수했던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인생을, 본인의 팍팍하던 인생을 되게 좀 밝게 빛내주던 그런 좀 햇살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찬란했고 빛이 났는데 이 사람은 선글라스도 없이 그 빛에 노출돼서 자기 혼자 도망가 버린 거죠. 아 뜨거 이러면서 참. 뭐 이해는 하겠지만 용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도망만 치다가 본인 인생에서도 계속 도망을 칠 그런 비겁한 인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카드. I will wait for a sign from you.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사인을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좀 본인한테 어떤 신호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본인한테 좀 더 적극적인 시그널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네요. I hide behind material things. 나는 지금 물질적인 것들 뒤에 숨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더 바쁜 척, 일부러 더 잘 사는 척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본인의 감정을 티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티내면 본인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다. 본인의 쫀심이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좀 가오 빼면 시체인 인간 같거든요. 까오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I wonder if you are happy without me. 너 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너는 솔직히 나 없이도 다른 사람한테도 인기도 많잖아. 너 예쁘잖아. 충분히 예쁘고 몸매도 좋고 인기도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본인 없이도 분명히 좀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좀 착각하는 부분들도 있네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잘 사는 사진을 SNS에 올렸나? 뭐 프사에 올렸나? 싶기도 해요. I am grateful for the spiritual lesson.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달은 점들, 뭐 얻은 교훈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 근데 많으면 뭐해요? 항상 이러죠. 항상 이런 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태도. 이 사람 이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 so many things remind me of you.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너무 많은 것들이 너를 생각나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너를 떠올리게 해. 어쩌면 이 사람의 방 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 뭐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추억들, 편지들,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떠올리게 한대요. I wish I could share my good news with you. 내 좋은 소식들, 지금 나한테 온 어떤 축하 소식들, 이런 것들을 너한테 알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무슨 요새 좀 좋은 일이 있나 싶기도 하네요. 상황이 조금 나아졌나?
We will be together again. 이 사람이 이렇게 오만한 자만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다시 재결합할 거야. 우리는 분명히 다시 재회를 할 거야. 이렇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미리 김칫국을 먹고 있죠. 김칫국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한 사발씩 그냥 폭풍 드링킹을 하고 있어요. You and I were too young. 우리는 너무 어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늦게 만났더라면 또는 너랑 내가 좀 타이밍적으로 잘 맞았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네요. Just being near you is intoxicating. 여러분들이 너무 좀 자극적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좀 중독적인 사람이래요. 분명히 다가가면 안 될 걸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유해한 관계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는 너무 좀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무 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좀 불닭볶음면 같대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I remember every detail of that day. 우리가 헤어진 날, 그 날을 난 아직도 생각 중이야. 그 날이 이분한테도 굉장히 좀 갑작스러웠던 것 같고 그 날이 두고두고 좀 후회로 남았던 느낌이기도 해요. 되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격스러웠다라고 하거든요. I'm starting to understand our connection.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좀 이해할 것 같아. I want to feel that way again. 다시 한번 너한테 좋은 감정들을 느끼고 싶어. I know that I crossed the line with you. 이 사람이 조금 선 넘는 행동들을 했어요. 어떤 좀 선 넘는 말들을 했을까요? 뭔가 하지 말아야 될 만한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하네요. 근데 지도 알아요. 지도 죄책감을 갖고 있네요. I was afraid that you would reject me if I shared my feelings to you.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극한의 회피형이에요. 극한의 회피형이라서 되게 좀 무서웠대요. 무서운 게 많았대요. 뭐가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본인의 감정들, 본인의 불만들 이런 걸 다 털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버릴까봐 좀 두려웠다라고 하거든요. There is a big hole in my heart that I cannot feel on my own. 내 심장에 되게 좀 큰 상처가 있어. 내 심장이 구멍이 뚫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I know that you may not feel for me as I feel for you. 너랑 내 감정이 똑같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너를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그리워하는데 너는 잘 살고 있을 것 같아.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너한테 연락을 하겠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I cannot give you what you want or deserve. I'm sorry. 미안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감정들 이런 거를 본인이 채워주지 못할 것 같다. 본인이 뭔가 좀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좀 열등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좀 더 멋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릇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열등감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I have karmic debts that need to be paid before I can come back to you. 뭔가 좀 해결해야 될 어떤 좀 부채감 같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말만 이렇게 거창하죠. 그냥 좀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죄책감이 너무 커서 뭔가 사과하기 무섭다. 뭔가 해명을 하기 무섭다. 지금 다가가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되게 좀 싸납게 쏘아댈 것 같아서 솔직히 약간 무섭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의 여러분과 결국에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볼게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정말. 결국에는 진짜 좀 완성도 높은 사이로 가고 싶대요. 그냥 뭐 가볍게 연애하고 가볍게 썸 타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 진짜 좀 안정적인 사이.
진짜 좀 결혼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사이로 만나고 싶은데, 근데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좀 다른 태도로 만나고 싶대요. 기존에 두 분이 좀 마찰이 많았거나 아니면 좀 어떤 싸움, 갈등, 헤어졌다 붙었다 이런 게 많았더라면 이제부터는 서로 좀 성숙해진 상태로 다시 좀 완성도 높게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가 변해야죠. 지가 변해야 되는데 자기는 좀 변할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이 비겁한 놈. 아휴. 그리고 때가 되면은 본인이 먼저 나설 것이고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다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때가 언제가 될까요? 아, 이 생각만 하다가 죽을 사람 같은데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왜 이렇게 생각만 많을까요? 이 사람도 생각만 하다가 본인 인생이 종칠 것 같아요. 아휴. 자, 좀 더 볼게요. 아, 그러면 두 분의 흐름 좀 볼게요. 흐름. 생각만 하다가 진짜 인생 종치겠네, 이 사람. 아, 뭔 생각이 이렇게 많을까요? 머리가 왜 이렇게 복잡해? 아휴. 아휴, 아니, 이래서 인생 어떻게 살지? 이 사람은? 이렇게 예민충이라서 어떻게 살까요? 이 사람은. 자, 일단 봤는데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한 4주차에서 늦어도 7주차, 네, 7주차까지는 이분에게서 어떤 시그널이나 연락이 올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떤 좀 절절한 문자가 올 수도 있거든요. 심사숙고하면서 하는 결정이래요. 그러니까 뭐 찔러보기 식으로 올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근데 그거의 지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연락이 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좀 유해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이러한 약속들이 반드시 지켜질 것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약간 좀 입벌구 같아요. 입벌구가 뭔지 아세요?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뜻이에요. 야, 입으로는 온갖 뭐 사탕 발린 말들 하고 온갖 무슨 대통령 선거 공약처럼 온갖 말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늘 그렇듯이 지켜지지 않는 게 공약이죠. 이 사람은 뭐 연애를 할 게 아니라 약간 정치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보고 대통령 선거에 좀 나오라고 하셔요. 네, 그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볼게요. 우선 4, 0, 2, 1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뭐 이때 만나게 될 확률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이제 조언 카드 한번 좀 뽑아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혹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제 방구석에만 틀어박혀서 타로 영상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에너지, 복수심, 오기, 슬픔, 우울감 이런 게 잔뜩 쌓여 있다고 보여져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계속 좀 감정만 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일어나서 움직여. 멍하니 있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쌓여있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그걸 그놈 생각하면서 탕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무언가에 쓰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취미든 나가서 산책을 하든 갑자기 여행을 떠나보든 뭐 의미 없어 보여도 괜찮대요. 일단 움직이시래요. 그러니까 정체된 감정은 고여서 썩고요. 움직이는 감정은 살아서 다시 여러분들을 숨쉬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 침대에서 누워서 이제 그놈 사진 보면서 왜지? 왜 그랬을까? 이런 시간을 끊으라고 하거든요.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For Wand 카드가 되거든요. 이건 어떤 소속감을 뜻해요. 뭐 다시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아끼는 누군가와 연결하라는 뜻이에요. 친구든 가족이든 뭐 공동체든 간에 그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다시 체감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감정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놈이 준 감정의 어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물어뜯을 거예요.
이 사람이요. 약간 좀 흡혈귀 같아요. 그러니까 뱀파이어 같은 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다 앗아가는 그런 어떤 좀 쓰레기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한 공간을 자주 가시고 거기서 지내세요. 그리고 나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다. 이 감각을 되살려야 해요. 그놈한테 받지 못한 걸 세상에서 다시 받으셔야 해요.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치유 중이고 더 나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련 없이 등을 좀 돌려야 해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이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길을 이놈의 잔상으로 막아두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러면 그럴수록 연애운이 줄어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감정이 올라오면 그건 지나가는 감정이다 이러면서 좀 최면을 거세요. 네, 피해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의 주체가 되라고 이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리딩은 마치고 제 리딩이 재밌으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20개가 넘고요.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저한테 직접 댓글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컨텐츠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는 영상도 업그레이드 하실수록 늘어나요. 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유료 개인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최소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본인의 소원도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진심으로 일주일간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우리 3번 분들의 현재 상황 좀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은 진짜 좀 진지했던 관계라고 느껴지거든요. 좀 깊은 감정 교류까지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결혼 직전까지 가셨던 분들, 또는 결혼 얘기를 많이 나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특히나 장기 연애였거나 혹은 장기 연애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좀 꽤 오래 안 사이처럼 지내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특히나 되게 많은 감정적인 투자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이면 진짜 좀 오래 갈 수 있겠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좀 믿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다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단순한 데이트 상대가 아니고 어떤 가정, 미래 이런 것까지 분명히 상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다음 카드에서 바로 이제 10소드가 뜨거든요. 되게 좀 특이해요. 10컵 다음에 바로 10소드가 떠요. 이게 뭐냐면 보기만 해도 되게 좀 무시무시한 그림이죠. 되게 좀 갑작스럽게 종결이 났다는 거예요. 솔직히 되게 좀 어이가 없이 끝이 났던 느낌도 있고요. 저는 진짜 이 사람이 갑자기 잠수를 타버렸나? 아니면 진짜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렸나?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회피를 해버렸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갑작스럽고 좀 충격적인 이별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좀 전날까지도 하하호호 티키타카 잘 하다가 갑자기 이별 때려버린 그런 느낌이라서요. 이거는 끝났다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뭔가 되게 잔혹하게 끝났다는 거죠. 갑자기 예고 없이 치명타.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속이 좀 뒤집힐 것 같고요. 뭐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감정의 폭풍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칼질 당한 쪽은 여러분이에요. 되게 좀 순진하게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한 방 후려 맞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신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 혹시 환승을 했을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생겼나? 제3자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왜냐면 이 카드에서, 이 밑에 카드에서 이 메비우스의
띠 같은 그런 카드가 떠서 또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두 분 사이에서 반복되는 갈등들 이런 게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다른 부분들은 정말 좀 잘 맞고 괜찮은데 딱 한 가지가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뭔가 딱 한 가지로 인해서 좀 죽을 듯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좀 해붓을 많이 했던 분들, 자주 싸우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자,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황제 카드가 뜨네요. 약간 이런 게 느껴져요. 두 분 다 솔직히 되게 자존심도 강하시고 고집도 센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특히 이분이 더 심해요. 이분이 조금 더 고집이 너무 세고요. 그걸 절대 굽히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약간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내비치는 걸 약점처럼 생각하는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거를 정말 좀 죽도록 싫어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싫은 감정들, 뭐 불만들 이런 걸 내비치는 걸 싫어할 수도 있고요. 뭔가 약간 좀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나 싶기도 해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분들이 원래 좀 표현을 안 하거든요. 본인이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싫어서.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좀 통제하게 되고 이 사람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그런 패턴들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만 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약간 상대방이 좀 철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감정적으로는 되게 좀 철벽도 치고 말은 안 하고 입은 이제 꾹 쳐닫고 자기만의 방식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하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자, 이제 이 다음 카드에서 6 펜타클 카드가 떠요. 이게 좀 뭔가 좀 씁쓸해요. 이 관계에서 갑과 을이 좀 명확했던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쩌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을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갑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분이 더 적극적이었고 여러분들이 좀 공주님 취급도 해줬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좀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아닌 듯한 느낌? 여러분이 좀 버려진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더 헌신을 했고 더 퍼준 사람 같기도 해요. 감정이고 시간이고 노력이고 다 쏟아 부었는데 상대는 어떤 거지처럼 이제 받기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요즘 따라 여러분들이 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늘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지? 왜 나는 늘 주기만 하고 상처만 받을까? 이런 어떤 회의감, 현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너무 좀 본인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좀 갇힌 사람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바쁜 사람 같기도 해요. 정신도 없고 약간 좀 완벽주의 같은 느낌도 있고 워커홀릭인가 싶기도 해요. 자, 그러면 자, 이분의 속마음 한번 좀 뽑아보겠습니다. 이분의 속마음. 자, 우선 첫 번째 카드에서 퀸 완드 카드가 떠요.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되게 좀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 나 잘 살고 있어 이런 분위기를 뽐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뭐 사회적 이미지도 좋고 나름대로 매력도 있고 인기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냥 좀 거칠에 불과해요. 그냥 좀 척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잘 사는 척, 뭐 아무렇지 않은 척 이런 걸 그냥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9 완드 카드가 뜨거든요. 이 사람 지금 좀 되게 버겁다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관계든 뭐 일이든 자기 감정이든 간에 전부 좀 짐처럼 느껴지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고 지금도 여러분에 대해서 미련이 좀 강하게 남기도 한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약간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감정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거나 스스로의 감정도 처리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약간 이별 이후에 감정적으로 어떤 큰 죄책감, 후회, 미련 이런 걸 좀 안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입을 닫고 짐을 지고 있는데 남한테는 절대 좀 티를 안 내고 있어요. 뭔가 되게 좀 피곤한 인간 같아요. 되게 좀 피곤한 사람이거든요.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여황제 카드가 떠요. 좀 미묘하네요. 이 사람은 분명히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감정이 커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되게 좀 매력적이고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으로 바라봐요. 본인보다 그릇이 훨씬 더 크고 포용력도 넓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남들한테 인기도 분명히 많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바라봐요. 그리고 여러분만큼 좀 예쁜 사람, 여러분만큼 멋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좀 좋은 외모였거나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나 뭔가 이 사람이 뭘 받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SNS 프사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전히 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없이도 충분히 좀 뭔가 잘 살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요. 너는 어차피 나 없이도 인기 많잖아. 내가 아쉽지 않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네요. 문제는 지금 이게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는 너가 나한테 정말 좀 소중한 존재였어 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무게감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감정은 있는데 지금은 못 돌아가. 감정이 다가 아니라 내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물리적인 장벽이나 현실적인 장벽들 이런 게 분명히 있었어.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도 본인의 감정도 짊어지고 있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죠. 좀 더 볼게요.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좀 툭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상태거든요. 되게 좀 스트레스도 많고 화도 많고 이 분노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분노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한 분노일까요? 어쩌면 두 분은 좀 권태기가 있었던 관계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이 사람이 약간 좀 금사빠 금사식 같은 면도 있고요. 뭔가 한번 정복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좀 권태기가 심하게 왔던 느낌도 보여요. 지금 본인의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무기력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냥 사람 자체에 신경을 안 쓰고 싶은 상태로 보여지기도 해요. 네, 육체적으로 너무 좀 번아웃이 세게 온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 무슨 일이 있나요? 이 사람. 자, 이 사람의 속마음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 좀 더 깊이. 우선 첫 번째 카드에서 황제 카드가 떠요. 이 무의식에서 황제가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허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좀 강박적인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나는 이성적이어야 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어야 돼. 감정은 감정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신념이 좀 뿌리 깊게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즉,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억누르고 모든 걸 좀 이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 같기도 해요. 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감정을 머리로 분석하고 계산기를 미친 듯이 두드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머리로 사랑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되게 좀 쪼잔하고 계산적인 놈 같아요. 근데 심지어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감정적으로 다가오면 무의식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건 감정적인 판단이야. 위험해. 삑, 삑.
이러면서 진심이 오가야 할 순간에도 갑자기 무슨 좀 철벽을 치고 상대방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겪었을 거예요. 뜨거운 말 한마디 못 듣고 뭔가 그냥 좀 회피성 대응만 받았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무의식적으로 자기 감정에 스스로 좀 족쇄를 채워놓고 있어요. 이런 감정을 표현하면 안 돼. 내가 상처받으면 안 돼. 약하게 보이면 버림받아. 이런 믿음이 완전히 좀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와도 감정이 생겨도 진짜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은 절대 못해요. 그 대신 혼자서 자기 생각에 묶여있고 멀뚱멀뚱 멍청하게 바라만 보는 거죠. 아휴, 왜 살지? 사실 이런 분은요, 뭐 기다릴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죽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진짜 죽는 게 낫고요. 평생 이렇게 회피만 하다가 본인이 인생도 끝까지 회피해버릴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80세까지 분명히 독거노인으로 살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황혼 이혼을 할 것이고요. 이 사람은 약간 좀 통돌이 세탁기 있죠? 거기에 약간 좀 돌려야 될 분 같아요. 탈탈탈탈 조금 털려봐야지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분의 무의식 한번 좀 더 볼게요. 속마음.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이 난대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대요. 생각이 미친 듯이 나고 좋아하고 그런데 그걸 멈출 수도 없대요. 무슨 중독 같대요. 무슨 마약 같대요. 여러분들이 약간 마약 같은 존재였나 봐요. We need to let each other go. 우리는 서로를 놓아줄 필요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지도 못하면서 뭔가 되게 온갖 좀 변명들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자기 합리화가 많은 것 같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좀 놔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휴.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는 관계가 아니잖아. 약간 이렇게 보는 부분들. I am afraid to contact you. 그러니까 무섭대요. 뭐가 이렇게 무서울까? 이렇게 겁쟁이 쫄보 같은 놈이거든요. 왜 쫄보일까요? 이 사람은? 왜 살지? 이렇게 쫄보면 어떻게 살지? 자, I hope that you can forgive me one day. 네가 나를 언젠가는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착한 아이 콤플렉스 같은 그런 좀 비겁한 쪼다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본인의 잘못을 좀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뉘우치는 마음도 있네요. I will wait for a sign from you. 그리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본인을 좋아해주고 티내주고 그래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어떤 좀 신호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뭐 일부러 이 사람 때문에 프사를 안 바꾸고 있거나 일부러 어떤 소식을 안 올리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사람도 답답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받고 싶대요. You don't know how hard it was to let you go. 나도 이별 통보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 힘들었어. 충동적인 결정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I don't react when people mention you. 사람들이 겹친들이 두 분이 있다면 겹친들이 우리 얘기를 할 때, 네 얘기를 할 때 나는 일부러 쿨한 척해. 그러니까 쫀심이 밥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쫀심이 강하게 해서 어디다가 써먹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쫀심이 밥도둑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까오, 허세, 쫀심, 고집 이런 것들이 간장게장처럼 밥도둑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사람은. 그거는 마치 이 사람한테 어떤 필수품 같은 거거든요. 마치 김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걸 뺏을 수가 없어요. 아휴. I look for you everywhere. 나는 너를 자꾸만 좀 찾게 돼. 나는 너를 자꾸만 보게 돼. 너를 염탐하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knew exactly what I was doing. 나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는 했어. 알고 있기는 했는데
멈추기는 힘들었어. 그러니까 은근히 좀 욱하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은근히 좀 충동적인 면도 있고요. 은근히 좀 사람이, 그러니까 참을 때는 잘 참다가 막 어떤 발작 버튼 눌리면 확 터지는 그런 사람 같기도 해요. It was my fault, but I blamed you. 내 탓이었어. 내 잘못이었지만 네 탓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끝까지 비겁한 놈이죠. 아휴. I am grateful for the spiritual lesson. 뭘 이렇게 착한 척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나한테 깨달음을 줬던 존재였어. 너로 인해서 내가 어떤 큰 깨달음을 얻었어.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머리 아파. 잠깐만. We both know I am not the one for you. 우리는 서로 알잖아. 내가 너한테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먹이 날아가네요. 자, I wish I could take back my words. 내가 그렇게 좀 실언을 했었지. 내가 마지막에 좀 말을 못되게 했었지. 내가 좀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후회를 하고 있대요. You came closer than anyone. 너는 다른 누구보다도 나한테 더 가까이 오려고 했어. 너는 다른 누구보다도 내 선을 더욱더 침범하려고 했어. 그래서 더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을 침범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처음이었대요. We are living two separate lives.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 우리는 두 명의 다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 이러는 게 낫지 않을까? I am seeing someone, but I am not ready for you to know about them yet. 이 사람은 어쩌면 제3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이성, 삼각관계 이런 게 두 분 사이에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으면 좋겠대요. 뭔가 티를 내고 싶진 않대요. 그러니까 약간 두 개의 심장인 거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은근히 좀 바람기가 있나 싶기도 해요, 이 사람. I feel empty and hollow inside. I can't open up right now.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공허해. 이 사람 혹시 약간 좀 애정결핍이 있어요? 애정결핍이 있나 싶은데. I feel cold and detached from this connection. I can't feel emotions right now. 나는 지금 일부러 감정을 안 느끼려고 하고 있어. 일부러 너한테 더 차가운 척 하려고 하고 있어. 왜냐? 내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너한테 완전히 더 깊이 빠져들까봐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depend on you too much to let you go. I have codependency issues. 근데 이 사람이 은근히 좀 집착도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집착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은근히 좀 질투도 많고 집착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분명히 인기가 많은데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요. I don't feel guilty for how I treated you. My ego is too big to care. 너무 괘씸해서 머리 아파. 죄송합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미안하진 않아. 솔직히 내가 너무 잘나서 네가 그렇게 해준 것도 맞잖아. 약간 이렇게 으스대는 마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해줬던 거를 너무 좀 당연시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자아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자아가 너무 비대해요. 상상 이상으로 좀 비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당연시 여기는 느낌도 있어요. 왜 살지? 죽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분이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점이 뭘지 한번 좀 볼게요. 바라는 점. 이 사람은요. 이 첫 번째 카드에서 이제 텐소드 카드가 떠요. 이거는 뭐 그냥 종결을 뜻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까지 버티다가도 결국 좀 돌아보게 만드는 관계가 여러분이래요. 이 상대방 분은요,
이미 많이 지쳤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기억에 남기도 한대요.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고통이 따라오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조차 여러분이라서 의미가 생기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랑의 끝은 진짜 아팠어. 근데 그런 아픔은 아무하고도 못 느낄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아직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알고 싶은 무언가가 남아있대요. 너는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그런 눈빛이었을까?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서 어떤 이 사람의 깊은 감정들을 꺼내게 만들었던 존재래요. 근데 동시에 어떤 좀 풀 수 없는 질문들을 남긴 사람이래요. 그리고 원래 인간은 원래 해답보다 질문에 더 오래 집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좀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5 펜타클 카드가 뜨네요. 이건 약간 양가 감정의 끝판왕이에요. 혼자이고 싶으면서도 그 외로움이 여러분들이 채워주길 바라는 어떤 모순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 필요 없는데 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런 마인드예요.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 속에서는 그런 바램들이, 그런 바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깊이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이 추운 감정의 끝에서 함께 좀 떨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되게 좀 뜨거운 난로 같았던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되게 이 사람을 좀 많이 위로를 해줬고, 이 사람에게 많이 좀 다정하게, 따스하게, 헌신적으로 잘해주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적인 부분들 한번 좀 볼게요. 흐름적인 부분들. 뭐야? 두 분은요, 연결이 분명히 되십니다. 재회가 되십니다. 되기는 돼요. 근데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시 되기는 하는데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연락이 분명히 닿기는 할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한 1개월 차? 네, 1개월 차까지는 연락이 오고 또 닿을 수는 있대요. 하지만 문제는 이 2개월 차죠. 네, 2개월 차에는 다시 좀 트러블이 생기거나 두 분 사이에서 반복되던 어떤 사항적인 문제가 다시 좀 반복이 된다던가 어떤 감정적인 골이 깊어진다던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개월 차는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 네, 3개월 차에는 또 좋은 흐름이에요. 3개월 차에는 두 분께서 다시 만나게 되시고 좀 그때는 안정적인 사이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좀 오래 갈 수 있을 만한, 결혼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유해한 관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관계가 과연 나한테 득이 될 관계일까? 실이 될 관계일까? 이걸 한 번쯤 따져보셔야 한대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너무 회피적인 면모가 크거든요, 이 사람은. 조언 카드도 한번 좀 뽑아볼게요. 이 비겁한 놈. 자, 우선 이 세븐 펜타클 카드가 떠요. 이건 어떤 좀 중간 점검의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줬고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요. 약간 비유하자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관계라는 나무에 감정의 거름은 너무 잔뜩 줬는데 그 나무가 자랄지 말지는 아직도 불투명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멈추세요. 결과를 너무 조급하게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물러나서 여러분들이 심은 나무를 지켜볼 때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관계든 여러분의 감정이든 간에 즉각적인 결론이나 대답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장 뭔가 좀 해결하려고 하면 거기서 더 상처받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쩌면 계속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거나 뭐 염탐하려고 하거나 정답을 좀 찾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카드는 말은 빠르고 마음은 준비가 안 된 기사거든요. 여러분도 모르게 좀 감정적으로 돌진하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말을 빨리 꺼내고 어떤 논리나 이성보다는 감정을 앞세우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멈추고 돌격 금지, 사격 중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멈춰라. 일단 한 발짝 좀 멈추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날 때래요.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이 페이지 펜타클 카드가 떠요. 무조건 자기 개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관계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 삶의 기반부터 다시 챙기래요. 이제 필요한 건 여러분의 일, 여러분만의 루틴, 뭐 여러분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 또는 어떤 명상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계획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아보래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회복이 먼저예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이 사람한테만 매달리지도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래요.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제 리딩은 마치고 제 리딩이 재밌었고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20개가 넘고요.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저한테 직접 댓글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컨텐츠도 있고 좀 더 높은 등급으로 가입하면 할수록 더 영상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유료 카톡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최소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댓글로 본인의 소원도 남겨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기도해 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